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예성입니다. 언젠가 영국 런던에 여행을 갔었을 때 그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행 가면 원래 그 나라 미술관을 가보긴 하는데 테이트 모던은 뭐랄까,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꼭 한 번쯤은 가봐야 될 성지 같은 곳. 테이트 모던이 소장하는 작품, 작가들이 현대미술의 메인 스트림이라고들 하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왠지 묘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테이트 모던에서는 백남준의 회고전을 크게 열었더라고요. 백남준은 미래를 5번이나 예측을 했다. 천재 예술가로 추앙하면서 말이죠. 나는 백남준에 대해 얼마나 알지? 알아보려고는 했었나? 우리나라를 빛낸 대표적인 예술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텔레비전 수백 대를 쌓아 만든 탑. 백남준 하면 다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않나요? 올해가 백남준 탄생 9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백남준 작품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와봤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시를 다니다 보면 가끔 백남준 선생님의 전시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백남준 선생님의 전시만 모아둔 곳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외관부터 세련되고 굉장히 멋지네요. 백남준 하면 텔레비전에 그 지직거리는 화면이 떠오르잖아요. 그 모습을 왠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에서는 탄생 90주년 기념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보고서, 컨설턴트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천재 예술가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テレビっていうのは今まで一方通行だったわけだ。だから政府の言うことを国民が聞くっていう。で、これ皆さん言い返す道具が術がなかったわけね、方法が。だからこれはテレビにはその反撃するテレビっていうんで、そのHow strike back こうっていうのか、こうテレビを逆にストライクベック。カウンターアタックっていうのはなんていうの反撃っていうね。역시 시작부터 텔레비전입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커다란 로봇을 작은 로봇들이 쓰러뜨렸어요. 전선들이 막 엉켜 있으니까 왠지 그 걸리버 여행기가 떠오르네요. 근데 맞습니다. 작품 이름이 걸리버예요. 걸리버가 다양한 나라를 여행을 하잖아요. 소인국부터 거인국, 또 공중에 떠있는 섬도 있었고요. 말들이 사는 나라도 있었고요. 여기 텔레비전들도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준대요. 근데 이 작품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지 않아요? 쓰러져 있는 애는 옛날 텔레비전이잖아요. 그 위를 점령한 작은 로봇들, 머리는 왠지 휴대폰을 닮았고요. 텔레비전은 더 이상 힘이 없고 그 자리를 차지한 휴대폰이 뉴스도 보여주고 또 유튜브도 보여주고, 뭔가 지금 딱 요즘의 모습이랄까? 왠지 그 테이트 모던이 백남준을 예언가라고 한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되는 입구인데요. 벽에 백남준이 쓴 보고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 이거 뭐죠? 옆에 설명 보니까 1968년에 쓴 거라고 하는데, 1968년에 종이 없는 사회를 예측을 했다고요? 정말 종이가 없는 세상이 올까요? 저는 종이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다이어리나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게 됐어요. 휴대폰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한 거죠. 편리해진 반면에 한편으로는 고유의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아쉽기도 합니다. 책도 요즘에는 태블릿으로 많이 보잖아요. 저는 안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책을 넘기는 느낌을 좋아해서 그 향과 아예 활자 자체를 안 읽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네이버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를 검색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영상으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는데요. 누군가는 벌써 종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 로봇처럼 집에서 저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얼굴은 모니터, 귀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게임기, 눈으로 영화를 보면서 손으로는 농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풍경이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로봇 이름이 해커 뉴비라고 합니다. 해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 뉴비는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롭게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의미니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 백남준은 종이가 사라진 미래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 설명 굉장히 재밌네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백남준은 인스턴트 글로벌 대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디오를 제작해서 우편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다름에 대한 몰이해를 해결하고 타문화를 배우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거 왠지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드디어 이제 시작한 유튜브 아닌가요? Good morning, Mr. Orwell. Bonjour, Monsieur Orwell. Shall we Un toast votre the new santé. year? Ah, la même Ok. chose à vous, à France aussi. 백남준이 유튜브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시대를 향한 바람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68년이면 68혁명이 일어난 해고, 또 미국의 히피라든지 또 영국에서는 펑크, 주로 남미에서는 레게가 싹트던 때잖아요. 전쟁, 이런 이념 따위로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마구 분출되던 시기에 백남준은 비디오를 그 도구로 생각을 했던 거죠. 누군가가 그리던 미래에 살고 있다는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다들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리는 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백남준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뭔가 그 할리 데이비슨 맞잖아요. 그것도 센 노란 모터사이클에다가 화면은 막 번쩍이지. 제가 좋아하는 네온 사인까지 막 둘러놓으니까 최첨단에 또 첨단, 또 그의 첨단을 가미한 느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이 가마가 더 힙하게 느껴지네요. 전통 꽃가마인데 그 안에는 텔레비전 로봇이 들어앉아 있고 이국적인 코끼리가 가마를 이끌고 있잖아요. 이질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작품은 꽃가마와 모터사이클인데요. 1995년에 롯데 칠성에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의뢰한 거래요. 칠성사이다 광고에 이 작품이 등장했다는데, 와, 그랬었나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일제강점기에 전쟁까지 치른 우리나라가 겨우 50년 만에 이만큼 최첨단으로 발전을 했어. 뭔가 굉장히 뿌듯하지 않나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예술작품이 TV 광고로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잖아요. 백남준이 동시대의 아티스트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가닿아 있어야 한다. 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니다. 백남준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기는 무슨 박물관 같아요. 종이, 신문, 컴퓨터,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태블릿 PC까지 있고. 야, 이거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졸업이거든요. 네, 1회. 컴퓨터실에 있었던 건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플로피 디스크 용량이 무려 1메가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디스크에 게임을 저장해서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팸플릿을 보니까 백남준은 무려 1960년대에 이미 컴퓨터를 접하고 작품을 구상했다고 적혀있네요. 기기들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이 브라운관 TV만 해도 이젠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기계 이렇게 오래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텐데, 수리하러 가면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품 생산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예전에 사용되었던 옛날 것들, 요즘엔 일부러 좀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다던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TV를 집에 방에 설치를 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켜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지금 집에 있는 턴테이블 중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그 스피커가 있는데 고치는 곳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품에 쓰인 이 텔레비전들도 언젠간 고장날 거잖아요. 근데 대체할 텔레비전도 없고 부품도 없으면 이 작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미 크게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다다익선. 백남준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죠. 무려 1000세대나 되는 브라운관 TV가 사용이 됐습니다. 1988년 작품인데 정확히 30년 만에 작동이 중단된 거예요. TV가 너무 오래되니까 화재 위험도 있는 데다 브라운관 TV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는데 교체도 어려운 거죠. 그럼 요즘 쓰는 올레드 TV 같은 걸로 바꿔야 되나? 근데 그거는 원작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아님 작동 중단된 채로 냅둬?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다시 작동을 시작했대요. 겉은 최대한 유지하되 일부 모니터는 최신 LCD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작품을 볼 수 있어 다행이지만 이런 논란은 이제 시작이겠죠. 여기 큐레이터한테 들으니까 브라운관 TV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 소장품 모니터 개수의 3배만큼. 문의도 많이 들어온대요. 교체할 모니터가 있느냐 하고요. 기술이 바뀌어서 설령 원작대로 보존할 수 없대도 그저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이런 몸집과 음악, 색감, 여기서 느껴지는 감성은 영상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보면 틱톡 챌린지? 이런 영상 같은데, 네, 그런 문화가 유행하는 것도 비디오가 가진 장점 때문이 아니겠어요? 글로벌 그루브라고 붙여진 이름처럼 영상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를 했을 거고 우리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여주면서 함께 즐기는 걸 테고요. 그리고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소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닐까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 늦은 시간에 도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길이 움푹 패여서 그걸 새로 포장하고 닦는 것 같았는데 나는 저분들만큼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나? 내가 남기는 음악이, 무대가, 영상이, 예술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는 있나? 왠지 그런 센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백남준이 남긴 작품들을 보고 나니 삶을 좀 더 긍정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특히 영상으로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모두 의미가 있다. 백남준이란 인물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세상의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데 보탬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전하는 이 영상이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